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음, 그 물리학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리학 쪽에 양자역학, 많은 분들 요새 관심 많으시죠? 양자역학이 현재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뭐 마블 코믹스에서도 양자역학이 나오잖아요. 앤트맨. 네, 최근에 영화 보신 분들은 엔드게임인가요? 거기서는 양자 영역에 들어가서 뭐 시간까지 조절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처럼 이 이론이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이 있을 때부터 나왔는데, 지금 많은 이야기거리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밝혀진 부분도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먼저 기본적인 양자역학에 논란이 됐던 그, 실험, 현상에 대해서부터 얘기하고, 더 이제 재미난 부분은 이제 계속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슬릿에서 입자이면서 파동인 상태가 중첩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요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왜 모든 물질이 그럼 입자냐, 파동이냐,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들어가는데, 어, 과학계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은 밝혀진 대로 딱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 먼저 그러면 이중슬릿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중슬릿 하면 많이 나옵니다. 물리학이라든가 지식 채널 운영하신 분들도 요거에 대해, 이게 메인은 아니고 자주 쓰는 그런 단골 소재거든요. 이중순리 실험 위키백과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제 의견을 이제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중순리 실험이 뭐냐면, 어떤 입자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입자, 어떤 물질, 예, 어떤 현상,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것, 이게 이 동그랗게 입자로 돼 있을까요? 아니면 어, 파동이라고 하는 그냥 이제 그런 에너지 흐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과학계에서는 이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태초에 물질은 입자성도 있을 수 있고 파동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험상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얘기를 했고, 현재도 현상학적으로는 이와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건 입자로 보이잖아요. 네. 비대에너지 이런 건 파동이겠지만, 파동은 파동, 입자는 입자, 이렇게 구분된 것 같은데, 이중슬리 실험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그 두 가지 상태를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파동성과 입자성을 구분하는 실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네. 그 어, 파동은 이런 거죠. 파동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요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파동끼리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들은 파동이라는 게 옆에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두 개의 파동이 만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첫째 파동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파동이 이게 가미가 되면 이 올라왔던 부분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만나는 지점에 따라서 이 내려간 부분에 다른 파동에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상쇄되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합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굴곡점들이 만나는 부분이 기존에 그 올라가야 이제 정상인데 두 개가 만나다 보니까 모양이 이제 온폭 파이게 됩니다. 에너지의 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순환 단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그래서 벽에서 보면 이런 회절 무늬가 생겨요. 예. 요 점들이 여기 가면 예, 회전 무늬로 나타납니다. 파동 하나면 완만하게 회전 무늬가 없을 텐데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파동끼리의 에너지 구간이 겹친 부분은 기존의 파동에서 보이는 그 에너지 흐름과 이제 다른 현상을 띠는 게 이게 회절이고 간섭입니다. 예. 그래서 이중슬릿은 뭐냐면 그 전자의 이중슬릿은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 덩어리를 전자를 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자를 쐈는데 전자가 나갑니다. 예, 입자로 그릴게요. 전자를 쐈는데 이 부분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필름이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총알이라고 하면 이쪽 구멍으로 가든지 또는 이쪽 구멍으로 가든지 줄이 두 개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에 의하면 그 회절과 간섭의 무늬가 나옵니다. 네. 간섭무늬죠, 간섭무늬. 간섭무늬가 나옵니다. 이렇단 얘기는 여기에서도 전자가 들어가서 파동을 형성했고 여기에서도 전자가 들어가서 파동을 형성해서 두 파동끼리의 간섭이 일어나서 이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간섭무늬. 이렇단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입자를 쐈는데 어떻게 구멍 두 군데로 동시에 들어가서 이 파동을 일으키지?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 이쪽으로 들어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그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했던 입자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입자지만 동시에 파동 에너지 상태로도 중첩돼서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현재까지는 결론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입자 미시세계로 그 어벤져스에 나온 엔드게임에 나온 앤트맨처럼 작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입자가 진짜 동그란 딱딱한 입자인지 아니면 파동처럼 물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험적으로만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된 거고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자 이쪽에서 입자를 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실험자가 뭐 버튼을 누르면 나갈 테니까 하나씩 나가는데 과연 이 쏜 그대로 두면 이렇게 파동처럼 진입을 해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하고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관측을 하게 되면 갑자기 얘가 파동의 성질을 버리고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네, 여기서 관측을 하게 되면 얘가 파동으로 가다가 관측을 하게 되면 다시 입자로 가게 돼서 이쪽으로 가거나 공처럼 행동을 해요. 이것까지도 이제 실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 파동으로 갔다가 왜 관측을 하면 얘가 입자로 돼서 공처럼 돼서
간섭 무늬를 일으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그, 그 물질들은 이제 입자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파동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서 쐈던 그 에너지는 어 그 제가 먼저 이제 파동 에너지라고 봤을 때 이 관측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라고 한다면 어, 잘 보이게 지금 노트에 꺼낼게요. 예, 입자라고 한다면 이게 회전이 안 되네. 네,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예, 입자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 관측자 입자가 이 전자 에너지와 반응을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자 에너지와 반응을 해서 전자 에너지는 이 입자의 내부 에너지로 들어가고 이 입자 껍데기에 갇히는 거죠. 하고 원래 있던 그 에너지는, 또는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자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원래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둘 중에 어떤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교환하게 되면 두 개가 어떻든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서, 자, 입자 관측자가 들어갔을 경우엔 그 입자 안에 전자의 에너지가 대신 들어가고 원래 있던 에너지는 밖으로 튕겨 나와서 우리 눈에 관측이 되는 거죠. 파동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거 보충 설명하면 좀 긴데, 어, 그, 여기 넓은 페이지가 없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입자라는 게 파동 에너지와 입자가 만나면 이제 둘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 네. 그래서 파동이 입자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에너지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이 입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 파동 에너지의 일부와 섞여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 입자 안에 더 큰 에너지가 이제 보존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입자 안에 에너지가 충분한데, 이 순환하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한데 이 파동 에너지가 와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일부는 여기에 들어간 만큼 바깥으로 기존에 있던 파동 에너지가 나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돌이 있는데 돌에 햇빛을 비췄어요. 햇빛을 비추면 이 돌의 고유한 색깔의 빛이 반사돼서 고유한 색깔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는 이 돌의 입자에 포함됐거나 또는 이제 계속 튕겨서 이 안에 이제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 에너지로. 예,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 에너지와 이 입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흡수할 수도 있고 일부는 흡수하고 받은 만큼 다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예, 요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파동과 파동은 무엇이냐? 입자와 파동은 상호작용하는데 파동과 파동은 상호작용하느냐? 파동과 파동은
파동은 일단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입자와는 다르게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어떤 닫힌 공간 안에 파동은 굉장히 많이 중첩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 교차하는 지점은 에너지가 곱하기 2배는 될 수 있죠.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되 에너지는 보존된다. 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서로 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던 길을 계속 가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파동 에너지와 입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왜냐하면 입자 안에 파동 에너지의 일부든 전부든 입자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갖춰지게 되고, 전부가 흡수가 되든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 눈에 보이든, 그런 식으로 파동과 입자는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입자와 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입자와 입자는 서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공 같은 거죠. 튕겨나가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뉴턴 물리학을 아시면 작용 반작용으로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동 에너지와 우리가 입자의 관계는. 그럼 거기까지는 설명이 됐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거기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 슬릿에서 전자 에너지를 쏴줬을 때 그 전자 에너지는 기본적으로는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간섭 무늬를 만든다. 요거는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물결이 파동을 할 때 간섭 무늬는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자연 속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자 에너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보기만 하면 왜 입자로 바뀌느냐, 요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동 에너지와 우리가 보는 관측자가 서로 입자가 상호작용하면 서로 그냥 지나칠 수 없고, 파동 에너지는 어떻게든 입자에 영향을 줘서 에너지의 일부가 들어가든 전부가 들어가든 하고, 또 그 입자는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파동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입자의 안에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대상물은 흡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밖으로 방출하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밀려난 에너지가 우리 눈에 들어가든 필름에 들어가든 해서 그 위치에 전자의 파동 에너지가 있었다. 그 정보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슬릿 입자성과 파동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제 의견으로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발짝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그 파동 에너지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 입자라는 부분이 그 파동 에너지와 그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왜 그런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입자라는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제 제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자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껍데기 안에, 딱딱한 껍데기, 뭐 쇠구슬이 될 수도 있고, 공처럼 말랑말랑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비눗방울 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입자라는 게. 자,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입자의 껍데기는 요거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돼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라든가, 뭐 말은 못하겠지만 뭐 특별한 껍데기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자 하는 거는
자, 입자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 입자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것도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원천적인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예요. 그 파동 에너지 같은 에너지. 입자도 파동 에너지라고, 파동 에너지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을 쏘면, 레이저를 생각해 보세요. 빛을 쏘면 이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뭐 빛도 일종의 전자기파긴 한데, 뭐 수직, 자기, 전기, 자기, 전기.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이게 지금 파동 에너지잖아요. 음. 수직 파동 에너지긴 한데, 그 안에 뭐 광자가 들어갈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파동 에너지는 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입자라는 건 무엇이냐? 이 파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입자는 이 파동 에너지가 직진성을 가지지 않고 닫힌 순환 구조, 끝이 닫혀 있죠. 순환 구조로 닫혀 있는 것이 이게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닫힌 구조의 그 에너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입자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가 닫힌 구조만 있다고 해서 그 성격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파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자 안에 닫힌 구조에 레이저를 아무리 쏴도 공간을 차지하질 않아요. 예. 근데 물질 입자성 같은 경우는 넣고 하면 얘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있거든요. 밀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밀도라는 게 원천은 입자마다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예. 입자마다 가지고 있는 장이 우리가 밝히는 게 뭐 핵력, 무슨 력 해가지고 양력 많잖아요. 그것도 장이고, 또 자기장, 전기장도 일종의 장일 수 있고, 또 중력장.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일종의 중력장을 말하는 겁니다. 네. 공간을 왜곡하는 중력장. 그 장이 있어야만 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장이 있어야만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건 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보통 직진을 하는 직진성 에너지가 어떤 이유에서든 회전을 하게 돼서 서로 시작과 끝점이 만나서 고리가 형성해서 순환 구조가 되면, 이게 바로 장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네. 중력장이 됐든 핵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예. 공간을 왜곡시키는 이 장이 된다는 거죠. 이 장이 형성되면 기존의 자유 에너지, 파동 에너지가 이 장에 들어와서 이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예. 부족하게 머무를 수도 있고, 완전하게 머무를 수도 있고, 과하게 머무를 수도 있고,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 에너지가 시작과 끝이 이제 이 매듭지어져서 닫힌 구조가 되면, 얘는 일단 장을 형성하는데, 그 장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다시피 공간을 왜곡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예. 파동 에너지는 어차피 다들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요. 입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입자라는 것은 에너지가 닫힌 상태이면서 그 진동을 하고 있고, 또는 공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공간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왜곡된 공간 안에 또 다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요거를 한마디로 저는 입자라고 봅니다. 결국 입자는 또다시 말하면 에너지예요. 예, 입자는 에너지다. 네, 여기서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자는 에너지다. 자, 그러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E는 MC 제곱이죠. 이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에너지와 질량은 다르지 않다. 근본은 같다라는 거예요. 질량 자체가 에너지다. 예, 그 근본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인 거죠. 아인슈타인이 밝혀냈으니까. 실험에서도 맞아 떨어지고. 자, 그럼 에너지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어떤 거라는지 상상이 되실 거고, 질량이라는 거에 뭐냐, 이거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힉스 입자를 최근에 이제 밝혀냈듯이. 자, 질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질량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그 에너지가 닫힌 형태, 이렇게 닫힌 형태가 되면 이게 장을 형성하는데, 이게 중력장이 될 수도 있고 행력이 될 수도 있고 양력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장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보면 지구 중력에 대해서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지구 공간이 왜곡되어 있다. 옆으로 봤을 때 이 왜곡된 공간에 따라서 빛도 휘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최근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공간을 휜다, 중력은. 예. 자, 그렇다시피 이 장이라는 것도 아주 미세하지만 미세한 공간을 굉장히 센 힘으로 휘어놓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한데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데, 이게 닫힌 구조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게 세겠어요. 전진할 수 있는 걸 막아놓은 상태니까. 그렇다면 그 전진할 수 있는 힘이 한 곳에 한 점에 집중돼서 엄청나게 회전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생각에는 이제 볼텍스라고 있는데, 소용돌이 치고 있는 한 공간을 전물해서 볼텍스. 자, 이런 식의 그 진동하고 있는 형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힘이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공간을 왜곡시키는 거죠. 네, 아주 미세한 공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다시피 이 입자라는 그 구조 자체가 장으로 돼 있는데, 장이 형성이 돼야 이 안에 에너지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이 되는 겁니다. 입자가. 네. 그리고 입자와 입자끼리 서로 상호작용, 반작용하는 것도, 자,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또 다른, 이게 A라는 에너지 장이고 또 다른 장이 있어요. 네. 이 두 개도, 네, 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작용 반작용의 방향을 일으킬까요?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직관적으로 자석을 생각하시면 합니다. 자석에 N극이 있고요, 또 N극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얘네들은 밀어냅니다. 네, 청력으로. 이 밀어내서 작용 반작용에 하는 그 힘 같은 그런 부분이 서로 공간을 차지하려고 버티는 그런 힘이랑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고. 네. 이와 같이 입자도 스스로 에너지가 닫힌 상태가 돼서 공간을 아주 작게 왜곡시켜서 일종의 자기장인과 같은 하나의 극과 같은 그 공간의 왜곡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같은 입자끼리는 그 청력을 일으켜서 서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밀어낼지 합칠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 원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는 에너지가 닫힌 상태가 돼서
직진해야 될 그런 엄청난 힘이 닫힌 상태가 돼서 한 곳에 모이다 보니 그 공간을 왜곡시켜서 독립적인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물질이며 입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E는 mc제곱을 볼게요. 자, E는 mc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닫힌 에너지가 제가 봤을 땐 E는 mc제곱, C의 제곱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 닫히게 하는 힘도, 닫히게 하는 조건도 엄청난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조건이 돼야 이 에너지가 닫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식에 맞춰지려면. 쉽게 닫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슬리의 실험에서도 없던 입자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기존의 관측자가 입자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자의 파동 에너지와 부딪히면서 그 안에 있던 원래 속해 있던 갇혀 있던 에너지가 나와서 관측자의 눈에 필름에 들어간 거고, 전자 에너지는 그 빈자리를 메꿔서 들어갔고 걔는 입자로서 기능을 하게 됐던 거죠. 입자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입자가 하나 늘어나려면 에너지가 엄청난 양의 무언가를 주입을 해줘야 이게 닫혀지면서 이런 입자 왜곡된 현상을 입자가 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가 끊어지면 자유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자유에너지가 되느냐? 이건 우리가 봤을 때 핵분열, 핵융합에 나오는 질량 결손만큼 자유에너지가 거의 무한대는 아니지만 무한대 에너지가 쏟아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게 끊어지게 하는 것도 아직은 우리나라래. 우리 기술로는 아직은 힘들지만, 핵융합도 만들기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이 기술만 알면 E는 mc제곱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을 쪼개서 자유 에너지를 만들면. 그래서 제 생각은 E는 mc제곱과 같이 입자는 에너지가 그 자유 에너지 상태에서 닫힌 구조의 에너지로 서로 시작과 끝이 만나면서 그게 입자장을 형성한다. 장. 그러니까 자기장, 전자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의 덩어리, 공간을 왜곡하는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유 에너지가 닫힌 구조의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게 입자장으로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질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 자기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자기장 보면, 자, N극, N극이 넘쳐있는 환경에 어떤 N극을 갖다 냈어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통과시킵니다. 통과할 때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청력이 있어서 쉽게 통과 못하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힘들게 통과하겠죠. 자, N극이 없을 때는 쉽게 통과합니다. 근데 N극이 많을 때는 되게 느리게 통과하겠죠. 힘들게.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극 같은 경우도 이 장입니다. 장. 입자장과 같은 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에너지가 닫힌 상태로 되면 얘가 입자장을 형성하는데, 뭐 중력장일 수도 있고 핵력일 수도 있고 양력일 수도 있습니다. 장을 형성하는데 이 장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갈 때는 뭐 똑같습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얘와 부딪히는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 부딪히고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이 클수록, 예, 입자가 뭐 1로 진동하는 것보다 2로 진동하는 것, 3으로 진동하는 것, 4로 진동하는 것 점점 커지잖아요. 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존에 있는 부딪히는 이런 장들과 부딪히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질량이라는 겁니다. 예. 에너지가 닫힌 구조로 돼서 이제 진동하는 고유 그 한 점에 있는 입자장을 형성해서 그 장이 커질수록 그 안에 에너지가 쌓이고 커질수록 움직이는 힘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힘들어지는데, 공간 왜곡을 더 많이 시키는데, 공간을 더 많이 시키는 장일수록, 네, 서로 같은 힘들이 부딪힘에 의해서 진행이 힘들다 보니 그것이 느려지고, 그 느려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질량이라는 거죠. 관성 에너지.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에너지, 자유에너지가 닫힌 상태의 에너지가 되고, 닫힌 상태의 에너지의 크기와 사이즈,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 양에 따라서 질량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이라는 건 바로 이 닫힌 에너지의 구조로 돼 있을 수 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중슬리 양자역학 실험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시간이 꽤 많이 지체가 돼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입자라는 특징과 이제 그 입자라는 특징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연관을 해가지고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그렇게 또 추가로 한번 2부에서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